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전화가 왔는데, 요즘에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서 가지고 조금 힘들다 그러면서 그 사주를 좀 풀어달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지금 가을에 당연히 외롭고 쓸쓸하시죠. 뭐, 제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가을엔 더 심하고, 평상시에도 약간 그 우울하고, 그 다음에 외롭고 쓸쓸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뭐 풀어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살 중에서 이제 고란살이라는 게 있어요. 고란살에 이제 고란이란 전설상의 새인데, 그게 이제 짝을 잃은 외로운 새라는 뜻이거든요. 고란새가. 그래서 외로움을 상징하는 게 이제 신살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사주에 있어요. 그리고 운에서도 또 그렇게 와. 그래서 조금 더 심하게 이제 좀 어떤 그 외로움. 근데 이제 남편이 또 외롭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에 이렇게 자꾸 머물르는 시간이 많대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계절적으로 또 가을이니까 하루가 다르게 단풍은 들어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가을 되면 정상적인 사람도 이렇게 쓸쓸한데 약간 그 우울증 현상도 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겹쳐가지고 아마 가을 아리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예숙 씨, 시온 4살인데 사주하고 이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예숙 씨인데 무신년 경신월 신의 일 갑오시에 태어나셨어요.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8글자 중에서 6글자가 양으로 되어 있죠. 그 원래 이제 타고난 자체는 상당히 그 적극적이고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 가을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주 보면 이 가을 기운이 많죠. 이렇게 4개가 가을 기운이죠. 금 기운이.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이렇게 조금 물론 여기 요 신해가 이제 고란살이에요. 일주에 고란살이 있으면 이제 외로움을 타는 건데 거기다 이 가을 기운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또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주가 이 남편의 덕은 좀 없다고 봐야 돼. 여기에 보면 이 5가 남편인데 이게 지금 이 금기운이 4개가 다 이 큰 물, 임해수에 지금 생을 해주죠. 이게 워낙 물이 강하다 보니까 이 지금 편관이 거의 불이 꺼져간다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주인공이 신금, 김혜숙 씨가 이름에도 보면 이게 이제 극부수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가장 역할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름에서도. 그 여기서도 그럴 수밖에 없죠. 비경겁제가 이렇게 강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요, 배우자 인연이 약하다고 봐야 돼. 거기다가 특히 이제 일지가 이 상관이죠. 이 상관이 되면은 여기에 남편이 못 들어온다는 거야. 지금 안방에 들어와서 같이 잘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 상관이 이렇게 강한데 이게 또 자식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여자들은요, 자식을 낳게 되면은 남편을 이렇게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상. 이 자식이 이게 상관인데 상관이 관을 극하잖아. 그러니까 수극화가 되죠. 그러니까 남편을 멀리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으로도 봐도. 거기다가 비경겁제가 강하니까 또 그런 기운이 더 강하고. 이 비경겁제 이렇게 강하면요, 자존심하고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이 어설프게 남편한테 뭐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의지해서 이렇게 뭐 하는 걸 보면은 양에 차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휘둘러야 돼.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비경겁제가 뭐 친구, 동업자, 뭐 형제들 이렇게 나랑 이렇게 친한 주위에 이 모임이라든가 뭘 할 때 보면 상당히 그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이 양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뭐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걸 안 느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이제 그야말로 외로움과 뭐 어떤 쓸쓸함이 막 사무쳐 오는 거죠. 예. 그런데, 자, 이 일주에 이 고란살이라는 게 내 사주가 만든 쓸쓸함과 외로움이라고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고란살은요, 고란살 자체가 남자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쓸쓸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자, 이제 고란살을 보면은, 자, 을사 앉고 을사 앉고 정사하고 나서 무슨 소리야? 요렇게요? 요렇게. 자, 무슨 소리야? 값은 신해가 준다. 요렇게 기둥이 5개가, 자, 을사, 정사, 무신, 갑인, 요 신해가 되면 요게 고란살이라는 거예요. 일주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살들은 남녀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특히 이 고란살은 여성에 전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신살 중에 하나인데, 이 을사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이 을목 입장에서 부르면 이렇게 상관이죠. 이렇게 상관이 되면은 관을 치니까 당연히 남편이 못 들어오죠. 요 정사는 이거 간여지동이 되죠. 이 고집불통. 나와 같은 기운이 일제에 깔고 있다는 건 배우자가 또 돌을 수 없다는 거 마찬가지야. 이거는 또 식신관계죠. 요건 또 간여지동이죠. 요거는 또 상관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기둥이 을사, 정사, 무신, 갑인, 신해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성향을 띠니까 이렇게 고란살이 있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아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좀 외로움이라든가 쓸쓸함을 느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구조에서 지금 이 사주는 이 화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강하다 할더라도 이게 불이 지지에 있으면 이거 우리가 지열이라고 그래. 근데 이 큰 나무를 키우려고 그러면요, 지열 가지고 안 돼. 을목은 괜찮은데 큰 나무는 이 지열 갖고 키울 수가 없죠. 그 운에서 이제 병화가 돌아야 돼. 이렇게 병화. 30일 대운처럼 이 병화가 돌아왔는데, 근데 이때 좀 문제는 또 뭐냐면 병화가 들어오면 이게 병신합이 돼버리죠. 이렇게 딱 묶여서 이게 태양의 햇빛이 제대로 빛을 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태양의 빛이 들어왔을 때 그래야 이 제대로 나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주가 이 습기운이 많아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나 습기운이거든요. 거기다가 여자니까 습이죠. 그러니까 습이 좀 지나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정신 건강에 좀 안 좋아. 그래서 이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럴 때 태양이 강렬하게 비춰줘야지 이 습기운을 제거시킬 수 있어서 내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후를 먼저 보시는데 조후 안에는 음양과 그 다음에 한난, 조수비 잘 조화를 이루었는지 그걸 꼭 확인해 보세요. 그게 이루어질 때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올해 20년 신축년을 보면 이 자체가 여기 또 습토가 들어오죠.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신금이 또 나와 같은 비견이 들어오죠. 그게 너무 또 강해지잖아.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월운을 보면 무술월이니까 이 무토가 강하면 또 마찬가지야. 습은 제거해주는데 이게 인성이 또 너무 강하게 들어오죠,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신금이 지금 이제 세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 신강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우연일치인지 몰라도 대운에서 50일 대운 이게 병인이 또 고란살이죠. 요 고란살.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자꾸 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일지에 보면 또 일지가 갑인일지 이것도 또 고란이야. 그래서 오늘 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봐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름에서 보면은
자, 김예숙인데, 자, 우리가 이제 장명을 하실 때, 이름 자체가 예쁘죠? 이 나이대를 봤을 때, 나름대로 신경을 썼던 것 같아. 이 예숙에서 보면, 요, 인금왕변, 우리가 구수록변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있으면 이게, 이 금인데 어떤 금이냐면, 요 신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성시도 금, 요거는 이제 경금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금이 지금도 많은데, 이름 자체의 자원오행이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자원오행은 잘못 쓰였다는 거야. 그 음양을 조화를 보면 여자니까 짝수, 근데 짝수 하나에다가 여자에서 두 개라고 요 두 개가 홀수가 돼야 돼. 양으로 돼야 돼. 짝수가 음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짝수가 지금 두 개나 되죠. 그러니까 음양 조화도 깨져 있어요. 음양 조화도 깨지고. 이 김예숙에서 김에서 예로 넘어갈 때 혀가 꼬인다는 거야. 그래서 목극토가 되죠. 그러니까 발음오행도 안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더 실제로 보면은 이 자리에 이 배우자 자리하고 자식 자리가 이렇게 공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 자체에서도 남편이 이렇게 힘이 없는데 배우자 인연이 약하다고 이렇게 이제 이름에도 나오면은요, 그거는 그렇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식 같은 경우는 이 수리는 좋았는데 이게 공망이 되다 보니까 좋은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자식의 문제가 이게 지금 자식인데 이게 너무 강해져요, 물이. 강해져 물이 되다 보니까 이 지금 금이 생을 받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 주인공이 이게 이 금이 이 수기운이 너무 강해져 버리니까 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거야. 특히 여기에 이 남편한테. 그러니까 자식이 좋은 역할을 못하죠.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아버지를 너무 강하게 극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본인 자리에 18핵은 이제 길수인데 추진력이 강하고 선견지명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이제 어머니 자리니까 이건 아버지 자리인데 아버지하고 또 인연이 약해. 이 사주에서 보면. 이 사주가 지금 이 편제가 아버지인데 이 편제가 실질적으로 이 간목이 태양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물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뿌리가 제대로 뿌리 내리질 못하고 이제 물에 약간 떠 있는 상태로 오셔야 돼. 그러니까 여건이 안 좋죠? 이 가정궁의 23핵이라는 거는 23핵 자체는 이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사는 사람들, 경제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근데 이게 관사람잡이고 극부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상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자체가. 21핵도 마찬가지야. 21핵 자체가 이게 상관격, 이게 준과부수로 나와요. 21핵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주하고 이름에서 어떻게 작용력이 같이 작용을 하니까 실제로 원래는 이 이름이 사주를 보완하는 정도로 쓰여야 되는데 보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약점을 더 강화시켜서 실제로 작용력은 전체적으로 안 좋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이 비견겁자가 강하면 일단 부부는 약하다. 그런 상태에서 이 가을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도 뭔가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우리가 고독하게 만드는데 이 사주에 이 고란살이 있으면 특히 외로움을 타게 된다. 거기다가 이제 사주가 습하다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약간 정신질환 비슷하게 우울증 현상이 좀 올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공부는 이 고란살 공부를 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자분들한테 일주에 고란살이 있을 때 을사, 정사, 무신, 갑인, 신해가 있을 때는 이게 고란살에서 이분이 조금 외로움을 타겠구나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단순하게 그것만 보시지 말고 주위에 일간의 기운이 강할 경우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기운이 특히 상관으로 깔고 있을 때 그런 현상이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 이제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자 오늘 이제 고란살에 대한 공부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제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온차가 심하고, 마음도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안 되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제 계절적인 특성이니까 이제 감안하시고, 이제 가을의 기온을 조금 이제 낭만적인 쪽으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